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에서는 특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있는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너무 바빠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나오고 전화 연결을 하게 되었네요. 김태현 기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어디서 또 무슨 단독을 하시느라 스튜디오에 못 오셨나요? 여러 취재들이 지금 있어서요. 네. 취재원들과 만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단독이 없으면 이게 좀 직무유기로 알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연이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진술을 안 할 것 같던 권성동 의원이 구체적인 진술을 좀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권성동 의원은 최근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전 본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인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인수위 사무실 그 자리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 규모 확대 등을 청탁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화답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진술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윤 본부장이나 한학자 총재 진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키맨인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일단 특검 수사에 굉장히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나 기타 물증들 때문에 특검이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 그 현장에서는 권성동 의원도 부인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뱃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액수가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한학자 씨는 이거를 진술을 한 거잖아요. 돈을 주긴 줬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아예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넥타이를 받았다라는 형태로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 지시로 100억 정도의 자금을 따로 무슨 재단 계좌에서 이제 통일교 계좌로 입금했다 이런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불법한 목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검이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세계본부 지원 현황이라는 통일교 내부 이제 압수 문건을 보고 회계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100억 원 정도가 어딘가로 흘러갔다라는 점을 이제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0억 원이 이제 이 선거나 이런 것에 사용된 것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통일교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한학자 총재가 100억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비자금 100억 원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받고 그런 과정인데 100억 원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마련한 적이 없다는 내용은 조금 이제 이 사안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향후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여기도 적용이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한학자 총재 쪽에서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이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가능성은 저는 이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왔고 그럼 본인이 진술했던 걸 하나하나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통일교 쪽에서 해명을 하기로는 이제 자기들도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고 이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었고 한학자 총재가 돈을 모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이제 그 통일교 쪽에서 이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뭐 내란 특검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석 신문 이제 예정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 뭐 조사나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뭐 방문 조사를 하면 이거를 뭐 하겠다. 그래서 특검도 방문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클리어하게 정해졌나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그 이전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방문 조사를 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 특검이 우리와 협의를 하면 우리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혀왔는데, 네. 근데 그건 특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특혜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몇 차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이 조사를 하러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사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가라고 보이는 일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내용도 정치적인 메시지로 좀 읽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배임죄 관련해서 네. 국회에서 폐지 논리가 나오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배임죄 수사도 하고 있어서 곤란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의 공식적 입장이 확인되지는 않죠? 예,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이제 궁금해서 요즘 최근에 보면 플리바게닝 관련해서도 약간 무력화하는 법안이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배임죄 관련해서 좀 엇박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추가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첫 재판에 출석해서 모든 범죄 사실에 관해서 공소시효에 관해서 부인을 했는데 현재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지금 또 뇌물죄 특히 이부한 화백 그림 수수 의혹 이거 오늘 이제 특검 수사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일단은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상대로 이제 문제가 된 그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를 대가로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그리고 이제 사업자 강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제시하고, 그리고 평소에 김건희 씨가 추상화대가 윤영근, 박서보, 화백 그림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이제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왜 이 그림을 김건희 씨가 좋아했는지, 그리고 해당 그림이 왜 오빠 장모의 자택에 있었는지, 네. 한남동 관저에 그림을 걸어둔 적이 있었는지 등을 특검에서 이제 캐물었고요. 네네. 이런 이제 그림 뇌물 수수 및 공천,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을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이와 관련된 이제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 가장 사실은 수사 대상도 많아서 이 기간 네. 연장을 지금 하기로 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인력 파견도 받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여기는 혐의도 많고 그리고 부를 증인이 뭐 엄청 많다고요? 70몇 명? 76명이나 됩니다. 네, 76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부인하고 있으면 재판 자체는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은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1심만 해도. 그래도 네. 그 여러 이제 사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김건희 씨나 뭐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으로 좀 넘어가서 그 박성재 전 장관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고 특검에서도 뭐 경위를 조사한다 이랬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가요? 그 경위가 조금 황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뻗치기 하고 있는 기자가 있었는데요.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보이니까 그쪽이 이제 특검과 협의를 했는 줄 알고 네. 자신의 출입 카드로 그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지하로 들어오는 거는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 네. 당시 이제 경위와 관련해서는 그 해당 기자는 네.
단순 실수였다, 단순 착오였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언 유착이 아니다. 우연한 사건이 있다 이렇다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혜병 특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산지검 박철환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박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그 임성근 저 사단장에게 문자로 조력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던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특검에 이제 임성근 저 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때 저장된 그 정보 중 일부를 확인한 결과 박 부장검사와 나눈 대화도 이제 파악이 됐고요. 박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까지는 이제 특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각 특검별로 속도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최혜병 특검은 특히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진술이나 대화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수사가 좀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네요. 네, 오늘 특검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취재하고 있는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였습니다.